안녕하세요. 1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었죠. 자, 항상 만기 있는 날은 변동성이 좀 강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항상 장을 보면 미국 장을 반드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장을 한번 보면요. 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하락하다가. 이거는 뭐 뉴스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왜 올랐는지 이런 것들은 뉴스 찾아보면 나오는데, 이런 정보, 뉴스 정보를 우리가 보지 않고 보면 좋은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뉴스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남들이 모르는 뉴스가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남들 다 아는 뉴스는 의미가 없는 뉴스겠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내려서 오르는 게, 자, 우리가 그 기술적으로 알 수가 있느냐 어느 정도는 체크가 되죠. 자, 일단 크게 보면 600과 240 이렇게 간격을 넓히고, 여기서 좁죠. 이렇게 넓히고 올라간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대기 매수층이 점점점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내려오더라도 자꾸 뜨겠죠. 이렇게 대기 매수층이니까, 매수층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크게 보면 항상 주가는 추세선이 있고 하동선이 있습니다. 자, 추세선은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다이렉트로 움직이고, 하동선은 항상 지그재그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0선이 만약에 추세선이라면 5일선이 파동선이 되겠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죠. 그러면 60선이 추세선이라면 20선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겠죠. 자, 이렇게 추세선과 파동선은 아니고, 그리고 240선이 추세선이라면, 얘가 추세면 즉 60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겠죠. 그러면은 얘를 그려보면 240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60선이 지금 단순 크로스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얘가 조정받았다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조정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추세선이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그걸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죠. 자, 어디선가는 조정을 받을 건데, 그래서 나온 게 파동입니다. 보통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5파동을 얘기를 하죠. 자, 5파동을 기본 파동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3파동을 우리가 미완성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파동이 없는 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중방이라고 하죠. 자, 5파동에서 강하면 얘가 연장파동으로 넘어갑니다. 연장파동은 우리가 9파동으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이클 같은 경우에 슈퍼 사이클 그랬다면은 10년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반도체가 지금 슈퍼 사이클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동도 5파동을 넘어가면서 쉽게 말해서 1, 2, 3, 4, 5에서 얘가 앞에 고점 뚫고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조정받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다시 이게 뚫고 넘어가면은 이때부터 우리는 연장파동에 걸렸다라고 하시면 되고, 연장파동은 9파동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게는 12파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큰 의미가 없고요. 9파부터 우리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5파. 자, 3파동, 미완성 파동은 뭐냐? 자, 올라갔다가 1, 2, 3에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통 중방으로 가거나 아니면 하방으로 내려가는 게 많습니다. 특히 중방일 때는 크로스 다시 올라오면 직전 고점 여기가 저항선이죠. 강력한 저항선. 자, 이런 그림, 요게 미완성 파동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파동선이 되려면, 그러면 얘가 꺾여야 되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언제 꺾이느냐? 그러면 얘가 추세선일 때 작은 거, 20선이 파동선이 될 때 얘가 5파동인지를 체크하면 되겠죠. 자, 보통 우리가 1파를 뭐냐 하면 이렇게 크로스, 이 평과 이 평이 크로스 나는 거, 보통 이게 상승을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죠. 크로스가 나는 거를 우리는 1파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을 주죠. 요거를 조정을 2파라고 하고요. 다시 3파동은
앞에 조정 줬는 1파동의 고점을 돌파를 하면 얘는 3파동이다 라고 합니다. 자, 돌파 못하고 꺾이면은 이거는 우리는 쌍봉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4파, 5파를 가는데, 자, 이런 파동도 있죠. 올라가다가, 자, 2파 조정 받았는데, 3파로 올라가다가 못 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는 경우지, 이렇게. 즉, W자를 걸리고 가는 게 있는데, 요거는 3파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1, 2, 3. 자, 이렇게 W자 생긴 걸 우리가 갈매기 파동이라고 하죠. 갈매기.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갈매기 패턴이 나오면은 왜 그러냐면 그냥 올라간 거는 기간이 짧죠. 즉 매집을 하더라도 여기 매집 물량이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매기로 가면 기간이 길죠. 긴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많이 몰렸겠죠. 그러면 이 누운 기간만큼 얘가 상승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래서 즉 W 패턴, 갈매기 패턴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내려오다가 하단에서 쌍바닥이면은 아 주가가 뜨겠구나 라고 대부분 알고 있죠. 그런데 얘가 이평 위에서 쌍바닥 나면 이거를 잘 모르더라고요. 똑같은 원리인데 밑에서 쌍바닥 나는 거는 단순하게 올라가지만은 자, 위에서 나는 거는 자, 위에서 나는 거하고 밑에서 나는 차이가 위에서 나면 얘는 갈매기 패턴 걸리면서 또 얘가 파동이 걸리는 거죠. 파동이 걸린다는 것은 추세선이 다이렉트로 뻗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쌍바닥인 것과 다르죠.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다지만 자, 그래서 파동을 이렇게 세면 되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1파 조정이죠. 이게 조정 2파 그럼 요게 갈매기 파동으로 볼 수 있겠죠. 자, 2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까지 여기 3파 자,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 요게 4파 자, 요게 지금 5파 자, 지금 S&P 보면은 5파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선이 5파동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부터는 자, 여기 자, 조정을 지금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었죠. 특히 이렇게 갈매기가 나면 이 60선이 누웠다가 갈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갈매기가 나면 즉 60선의 조정 눕는 과정이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미국도 끝난 장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꺼놓고 여기 지지선 자,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받는다고 했죠. 자, 대신에 이렇게 내려올 때는 미리 반응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추세선을 그었죠. 내려왔을 때는 일단 청산을 하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호는 5일선 후에 B시 캔들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신호 나온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B시 캔들이 나와야 아 이때는 진입해도 되겠구나. 자, 진입을 하더라도 몰빵 진입이 아닙니다. 항상 1. 자, 그리고 얘는 내려와서 중방위 패턴이니까 올라가더라도 직전 고점이 여기가 저항선이죠. 그리고 7천 라인에 마디존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그리고 앞에 여기 고점 마디존을 돌파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 되죠. 자, 강력한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뜻은 이 기간이 매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60선이 이렇게 드디어 파동선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5일선을 위로 올라타는 양봉이 나오면은 이때부터는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대신에 올라가면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이렇게 5일선이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요런 패턴이 나오면 자,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장대가 이렇게 나왔다.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잡아야 되죠. 우리가 그 종목 할 때 올라가면서 기간 조정을 주고 장대 나올 때 특히 밑에 거래량도 장대면은 더블 장대죠. 이러면은 우리는 한 줄기 빛이다 그랬죠.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요런 패턴을 기다려야 되고요. S&P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밑에 올라왔을 때 B시 캔들 나와야 되고 얘도 추세선 이렇게
떴을 때 다시 이 추세선 위로, 자, 5일선 빗이 나오면은 일단은 매수는 가능하고요. 자, 얘가 이렇게 20선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중방으로 왔다 갔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기를 돌파하는 게 관건입니다. 자, 돌파하는 데는 이렇게 돌파했다면은, 자, 이렇게 N자로 가야 되겠죠. 자, 여기가 우리가 돌파했을 때 따라가도 되고요. 작게 들어가면. 그런데 보통은 돌파했을 때 따라가는 것보다 얘가 눌러줬을 때, 눌림목일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눌러서 갈 때. 요때가 핵심의 자리죠. 자, 돌파할 때 따라가는 이유는 얘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죠. 중방은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단하고 저점을 이어가는. 그래서 이거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서 따라가는 거고요. 자, 근데 돌파했다고 해서 이 자리가 완벽하게 돌파는 아닙니다. 자, 돌파됐으면은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N자입니다. 파동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실제적인 매수 자리는 여기가 되겠죠. 그 핵심은. 근데 돌파하더라도 이 돌파가 강하게 갈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돌파할 때 일부 진입을 하고, 확인했을 때 매매, 여기 확인 매매죠. 요때 좀 더 많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아직 진입 신호 나오진 않았고, 얘도 끝나진 않았죠. 자, 나스닥도 보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자, 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60선이 이렇게 눕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선도 이렇게 5파동 이상에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자, 얘가 만약에 60선이 다시 꺾여서 하락으로 가려면 20선이 60 밑에서 이렇게 하방이 나와야 됩니다. 요거리 나오면은 이건 60선이 다시 240선 밑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게 추세의 하락은 아니에요. 추세 하락이 나려면은 60선이 이렇게 빠져야 되겠죠. 240선에 대해서. 자, 이렇게 빠지려면은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추세가 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려오면 일단은 얘는 오히려 하단에서부터는 여기 지지되는 걸 보고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하다. 신호는 이렇게 5일선 위에서 B 스캔들 나와야 되고, 그리고 본격적인 거는 자, 여기 고점을 이렇게 이평이 이렇게 돌파해서 가야 되죠. 즉 지금 이평이, 지금 5일선 이평은 계속해서 중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선 위에서 요런 모습, 요런 패턴이 나오면은 여기는 강력한 매수 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장 보시면은, 자, 우리나라 장은 양쪽 시장 모두가 5천선이라는 게 오늘 테스트 한번 했죠. 5천선. 자, 그런데 5천선은 강력한 저항선이죠. 그러니까 얘를 갭으로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은 5천선 밑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5천선에서 이렇게 두들겨 맞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얘는 무려 천선인데 아직은 얘도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코스닥은 파동이 이미 5파동에 걸렸다는 거. 자, 우리가 보통 그 농구를 보면 팀 파울에 걸렸다 그러죠. 팀 파울. 그러니까 누가 하나 실수하더라도 그냥 자유투를 주죠. 지금 코스닥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순간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즉 코스닥은 일단은 챙기고 본다. 자, 그러면 코스피는 어떠냐? 코스피도 지금은 5전선에 여기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파동이 끝나지 않았다 그랬죠. 자, 1, 2, 3. 그죠? 파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얘는. 즉, 내려오더라도 외봉의 형태이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들었다가 빠져야 되죠. 항상 주가의 고점은 쌍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쌍봉을 만들죠. 내려오죠. 근데 20선이 외봉이니까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주가의 고점은 쌍봉에서. 자, 여기 앞에서 그림을 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오더라도, 내려올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시 5일선이 올라갈 때는, 이때는 자, 5파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때는 조심해야 된다. 즉 이럴 때 올라갈 때는 챙겨야 되겠죠. 자, 내려올 때는 밑에서 저점 매수가 가능하지만, 자,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이런 상태고요. 여전히 자, 코스피는 이제 빠져나가는 주가를 계산해 보면 점점
양봉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자, 5월선이 꺾일 확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일 장대 양봉으로 간다면은 5월선하고 이익이 또 생기겠죠. 그러면은 또다시 5월선 자체가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거고, 지금은 조금은 자, 위로는 막혀 있고요. 일단 밑으로는 자꾸 올라오기 때문에 파동은 아직 살아있고, 그래서 코스피는 아직은 괜찮은데, 그런데 또 날짜가 오늘이 22일이죠. 즉 후반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항상 장 초반에 상승하면 후반에는 조정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2월 달에 또 새로운 섹터를 만들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돈을 회수를 해야 되겠죠. 현금 확보를 위해서라도 연말 월말로 흘러가면은 항상 주가는 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살아는 있지만 올라갈 때마다 코스피도 조금 줄여주자. 대신에 3분의 1은 우리가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3분의 2 정도는 챙기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3분의 1을 끝까지 가면서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간다, 5,000으로 간다는 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5,000선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가지고 남들 다 올라간다고 좋아하는데 내만 주식을 없다 그러면은 이것도 슬프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일단은 챙겨주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꺾일 수도 있죠. 자, 꺾였을 때는 이미 챙겨놨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의 1, 즉 리스크를 줄인 상태죠. 그리고 현금 자금이 있기 때문에 얘는 외봉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랬죠. 다시 올라갔다가 빠지기 때문에 내려올 때 저점으로 매수를 하면 주식 수를 더 많이 늘릴 수가 있죠. 더. 자, 이렇게 하려면은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현금을 좀 챙겼다가, 이 현금은 항상 주식은 내가 판 주가, 만약에 1,000원에 내가 팔았다. 팔아서 다시 살 때는 만약에 이게 올라가서 1,100원 갔다. 절대 사면 안 됩니다. 내가 판 주가보다 단돈 10원이라도 밑에서 사야 됩니다.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팔고 나서 쫓아잡으면서 잡았는데 그 잡은 게 고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상승을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판 주가보다는 항상 밑에서 잡아라. 그러면 계속 가면 어떡해? 그러면은 다른 종목을 찾는 게 낫죠. 잡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주가가 끝이 났지 않다면은 3분의 1은 들고 있어라. 그래서 3분의 1을 정리하고 3분의 1을 가져가는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하고 코스피 이제 분봉으로 한번 보면요. 분봉은 항상 30분봉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쌍봉이 나왔었죠. 이렇게. 그러면은 당연히 매도고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괜찮다 그랬죠. 중방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돼야지 추세가 꺾이는 거니까. 그럼 다시 올라가죠. 그러면 직전 고점 여기가 저항 라인인데, 이 저항 라인을 오늘 갭으로 돌파했습니다. 그죠? 갭으로 돌파했다면은 이 저항선이 뭐로 바뀐다? 지지선으로 바뀐다. 항상 갭으로 돌파하면 이렇게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은 오히려 여기 라인에서 얘는 뜬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도를 쳤다. 그러면은 여기 5점 부근에서부터는 내가 청산하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자, 얘도 또 외봉이죠. 외봉이니까 당연히 떴다가 빠져야 되니까 내려오더라도 떠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코스피 같은 경우는 분봉상에도 아직은 뭐 괜찮죠. 내려오더라도 한번 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올 자리는 충분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0분 보시면은, 자, 얘는 자, 외봉이라도 챙기라 그랬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농구의 팀파월에 걸린 상태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얘는 외봉. 지금 1, 2, 3, 4, 5, 5파동 넘었습니다. 이거는. 자, 이제 6, 7, 8, 9. 자, 9파동이 여기 보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9파동에서 두적이 맞죠. 그래서 파동은 5파동, 5파동에서 넘어가면은 9파동.
보통 9파동에서 거의 두들겨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봉이라도 얘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자, 이것도 개파라고 내려왔네요. 자, 근데 얘도 지금 외바닥으로 올라서 중방이기 때문에 결국은 위로 얘가 만약에 내일 하루 더 가더라도 여기 라인은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여기서 꺾이면 여기서 꺾이든 여기서 꺾이든 뭐 여기서 꺾이든 꺾이는 순간 얘는 바로 매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대의 매매 선물 하시는 분들 있죠. 국내 선물 옵션이나 옵션 하시는 분들 대의 매매 할 때 그 어떤 걸 참조하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요 S&P를 항상 봅니다. S&P를 틱 차트로 봅니다. 틱 차트는 요 90씩 차트로 보는데 S&P 요 추세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꺾이는 지점 있죠. 60이 이렇게 꺾일 때는 주가가 조금 많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때 20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20선이 뭐 쌍봉으로 이렇게 꺾이죠. 아, 요때부터 꺾이는구나. 요때부터 꺾일 때, 이때 우리나라도 꺾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장, 밤에 열린 것들 미국 장이 그게 우리나라 아침에 시가가 형성되죠. 미국이 이렇게 올랐으니까 당연히 시가가 갭 상승으로 갔죠. 그리고 장중에는 우리가 9시부터 장이 열리죠. 그래서 매매하실 때는 45분부터 시작하지만 9시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을 이끌고 있는 게 삼성전자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열어놓고 삼성전자를 보셔야 됩니다. 삼성 보시면은 이렇게 아침을 쭉 올라가다가 왔다 갔다 중방을 보이시죠? 60선에 대해서 20선에 왔다 갔다 조정하다가 이렇게 하방으로 꺾이죠. 그럼 이때부터는 조정이구나. 삼성전자가 조정받으면은 우리나라 지수도 조정을 받습니다. 쭉 봤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와 S&P가 동시에 조정받을 때는 거의 99.9% 우리나라 지수가 빠집니다. 그래서 장중 매매하실 때 S&P가 꺾이고 있고 삼성가 꺾이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매도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5분봉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데 보면은 5분봉에 여기 5선 있죠. 5선의 방향. 이 방향에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매도만 봅니다. 매도만. 여기서부터는 매수만 봅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30분봉에서는 30분봉도 마찬가지 5선을 보는데 이것은 하루의 추세가 다 나타나죠. 5선이 올라가다 꺾이면은 그때는 강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35가 꺾이면은 35 꺾이면은 강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큰 추세는 당일의 큰 추세는 35로 보고 그 안에 우리가 매수와 매도조는 이렇게 5분봉으로 본다. 특히 90틱을 보는 이유는 이게 분봉보다는 파동이 좀 잘 보입니다. 쌍바닥, 쌍봉, 뭐 5파동 이런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상하방도 잘 보이고 그래서 90틱을 쓰는 거예요. 뭐 1분봉, 5분봉, 30분봉 쓰셔도 되는데 틱이 그만큼 잘 만들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히 거래가 없을 때는 5분봉, 시간봉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생기죠. 그런데 틱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보다는 틱이 훨씬 매매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틱을 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90틱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120틱 써도 되고요. 그러니까 틱을 한번 쭉 넣어보면 이 틱이 좀 맞다. 야간 같은 경우는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뭐 60틱이나 30틱 줄여서 하도 되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고 내한테 좀 잘 맞다 싶은 걸 찾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대의 매매할 때 활용하는 것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